자, 이제 2편, 보험법규편 이제 세 번째 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약관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성립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험계약 관계자, 그 다음에 계약의 부활이나 해지, 취소, 그죠?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손해보험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약간의 해석의 원칙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다 연관성이 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험 약관과 관련해서는 그 숫자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숫자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 목적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의 대상의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 매매 증여,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중여, 여러분들 뭐 건물 같은 거를 자식에게 뭐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거, 증여하는 것들에 의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 목적의 양도라고 합니다. 요 정의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뭐 근데 양도라는 것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보험 계약을 했는데 양도하는 거죠. 뭐 자동차 보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을 했는데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 같은 게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양도가 되는 거고 자동차 보험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양도가 이제 보험회사가 만약에 동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있는 또는 선박에 대해서 들어있는 보험에 대해서 양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보험 목적물을 받는지. 그러니까 양도를 했는데 무조건 내가 그냥 자동 승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자동 승계가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 목적물의 양도가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반드시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양도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유효한 보험 계약이 있을 때 그거를 넘겨주는 거죠. 그 계약이 해지됐거나 무효된 계약을 양도하는 거는 사기죠, 사기. 자, 보험 목적의 제한. 자, 우리가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고요. 여기에는 유체 재산, 보이는 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재산도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채권 계약, 내가 그냥 이렇게 채권 계약, 우리가 그 계약상으로 어떤 이 둘 간의 어떤 채무 채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넘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내가 채무 채권이 되는 그 보험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권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양도를 할 때는 유체 무체 재산도 다 포함되는데요. 유체 무체 재산도 포함되는데 채권 계약으로만은 부족하고 반드시 물권적인 이전이 필요하다. 물권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넘겨줘야 되는 거지. 내가 말로만 그냥 자동차 계약이 내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만 가지고는 양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양도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약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새로 받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지체 없이 통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지하지 않은 거, 통지 의무 위반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 정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나 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건데 양도할 때는 반드시 물권적인 이전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선박 보험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동의가 없으면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위험한 사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 목적의 양도가 승인되지 동의를 하지 않겠죠. 왜냐면 손해가 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자 대위인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위라고 하는 거 잘 이거 보시면 뭐예요? 대신 그런 위치에 들어간다. 그런 뜻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 예를 들어서 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 줬어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누가 갖는 거예요? 네, 보험회사가 갖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의 경우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대위권이 행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을 갚아줬는데 보험금으로 100을 지급했는데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150의 권리를 갖는 건 아니죠. 100 이내로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의 목숨이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사망 뭐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발생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갖게 되는 그 권리를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갖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자 대위라고 하고요. 이 보험자 대위에는 크게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이 나서 보험금을 8천만 원 지급해서 내가 8천만 원에 대한 그 잔존물에 대한 8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잔존물 대위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제3자의 손해 행위, 그 피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고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청구권 대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응? 권리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는데, 잔존물 대위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목적, 우리 건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 전부 멸실이 되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해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갖게 되는 권리고요. 그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거고, 그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보험회사는 권리가 갖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우리가 그 보험자 대위, 잔존물 대위의 효과, 그 권리가 생긴다? 아니라 뭐라고요?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 그 잔존물 대위권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자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생겨야 돼. 반드시 누구요? 제3자의 행위.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여러분들이 지급했을 때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 아까 이득 금지의 원칙에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 손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우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갖는 그 청구권상의 권리,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누가 갖는다? 보험회사가 갖는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청구권 대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 뭐 제3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청구권이고, 뭐 건물이나 보험 대상의 어떤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이다 이러면 잔존물 대위권.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야 돼요. 계약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생겨야 되고, 보험 금액의 일부를 지급 시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지급한 범위 내에서 가입하는 거고요. 이때 제3자의 행위는 불법이나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제3자가 그 불법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야 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권리를 누가 갖는다고요? 보험회사가 갖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그 권리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그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미리 대신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그 권리를 갖는 거니까 피보험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는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대위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쉽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에 따라서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업의 허가, 이거는 누구한테 우리가 하냐면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보험회사가 될 수 있는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인데 꼭 주식회사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주식회사만이
보험 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만이 아니라 상호회사 또는 외국 보험회사 또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을 우리가 보험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는 금융위원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든 어떻게 보면 사업을 허가받는 거니까 금융위원회여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될 수 있는 대상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식회사만이 아니라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까지도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보험 사업에 대해서 허가 신청 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 사업계획서는 통상 3년간의 계획서입니다. 3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보험 사업을 일으키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정관이라는 게 회사를 만들 때 정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회사의 정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회사 정관의 원칙 같은 거,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그런 규칙이나 원칙, 뭐 직원은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는 누구로 하고 뭐 이사는 몇 명으로 두고 자본금은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하고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기초 서류라고 하는 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는 어떻게 받고 채비긴 준비금은 어떻게 받고 하는 산출 방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반드시 보험사업 허가 신청 서류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관,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기초 서류.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엉뚱한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초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업의 허가 신청 서류에는 우리가 정관 사업 계획서 기초 서류가 있는데 기초 서류에는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 증권이 아니라 보험 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사업 방법서하고 사업 계획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초 서류에 사업 계획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서류에는 사업 방법서가 있는 거지 사업 계획서는 우리 보험 사업 허가 신청 서류에 들어가는 게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기초 서류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 방법서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운영을 하는 그런 보험회사에 대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가 크니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취소나 인가, 허가는 누가 한다고요?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 종목. 우리가 보험업법상 이제 보험을 허가하는 종목이 있고, 원래는 우리가 보험회사가 상행위를 하는 거니까 상법에서 규정할 때는 상법에서는 크게 보면 인보험하고 손해보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보험업법에서는 세분화시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업법상에서는 겸업이 금지됐다. 이거 앞서서 우리 처음에 설명할 때 등록하고 이런 거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겸업 금지가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재산보험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업에는 뭐가 해당한다? 보험업에서 말할 때는 생명, 연금보험, 퇴직보험이 포함된다.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그 다음에 뭐 손해보험들이 있는데 이거 많으니까 이걸 기억하지 마시고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산보험 기억하시는 것은 상질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상에는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겸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업 금지 원칙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종목의 경험이 가능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 재보험은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진 않는데 겸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겸용을 그래도 허가해 준 것은 이렇게 법으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시험에도 이렇게 가끔 나오니까요. 지문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재보험, 재산보험의 재보험 조금 이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둘 다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재보험, 재산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나 퇴직보험,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재산보험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재산보험,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팔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약간의 제한을 둔 거죠. 그냥 재산보험에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에 비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재산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실은 제4편의 재산보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질병보험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보험을 팔 수 있는데 질병보험을 팔 때 반드시 질병 사망을 어떤 보험 계약으로 넣을 때는 주계약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뭐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계약으로 질병 사망을 넣을 수 없고 특약으로만 넣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특약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특약으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이 80세 이하고요. 80세 이하. 보험 기간을 80세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입 금액도 개인당 2억 원 한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 보험료가 만기 한국보험보다는 큰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하는 재산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놨다. 좀 기억하시기 좀 어려우면 질병 사망을 하는 그 특약을 넣을 때는 질병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그 보험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특약으로 넣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보험 만기, 보험 기간을 80세까지, 80세 이하로 정해놨다. 같이 기억하시고 개인당 2억 원 이내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내용들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보험회사 조금 전에 우리가 보험회사에 만들 때 보험회사의 자본금이 중요하죠. 보험회사도 금융회사니까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 고객들의 자산, 돈이잖아요.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돈을 운용하는 회사니까 금융회사가 자본금이 일정한 자본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계약자가 맡긴 보험료를 또는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를 설립할 때 보험업을 개시할 때 일정한 이상의 자본금 내지는 기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빨간 거 표시한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보증보험이나 재보험 우리가 이제 보제 3인데요. 보제 3. 자인데 이렇게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 300억.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200억. 그다음에 해상보험은 150억. 그다음에 나머지 50억. 그다음에 화재 책임 상해 질병 간병.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해보험이나 재산보험은 100억 원.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기 제일 용이한 건 뭐겠어요?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재보험, 그 다음에 책임보험, 화재보험, 책임보험하고 재산보험은 우리가 자본금이 100억 원이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보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원인 거를 하나 기억하시고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인 것을 하나 기억하시면은 조금 문제를 골라내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험회사 보험업을 개시하는 그런 보증금, 자본금이나 기금으로 잘못 짝지어진 거,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우리 화재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100억 원, 나머지는, 자동차 보험은 200억,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나 재보험 같은 경우는 300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 지문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면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다 외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못 외우고요. 여러분들 다 못 외우니까 저는 그냥 보제 3 이렇게 외웁니다. 보 3 이렇게 외우거든요. 보증보험은 300억. 자 2
자동차 보험은 200억, 나머지는 100억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종목의 일부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보험 상류 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판매 전문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나 우편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요걸로 해야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90. 그래서 100분의 80이라고도 나오고 하니까 요 100분의 90은 뭐 흔하지 않은 숫자니까 여러분들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을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영업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집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상응하는 금액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외국 보험회사는 30억 원 이상, 요거 한번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외국 보험회사는 30억 원 이상의 영업기금을 납입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라고 해서 이제 올해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는 20억 원이고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는 실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그 일부의 아주 간결하고 간소한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화재, 해상, 연금, 간병보험 등은 그런 종목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들어갑니다. 생명보험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손해보험이나 연금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영업할 수 없다.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억 원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 체결의 제한.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처음에 모집할 수 없는 사람들 얘기했죠.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보험 모집이 가능하나? 예, 우리가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모집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인가 신고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받는 경우 누구한테 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가를 받는 게 제일 크고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것을 순서상으로 봤을 때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 요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험회사의 어떤 협정을 체결하고 변경하고 회사를 인가하는 경우를, 보험회사를 인가하는 경우는 누가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건 인가사항이고, 기초서류 변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서류 변경은 뭐라고요? 예,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기초서류 변경은 보고사항이다 이러면 틀린 거고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는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기초서류 변경의 경우에만 신고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초서류 변경만 신고사항이고, 금융위원회에 나오면 인가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험 관련 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험 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개발원이라는 게 있고 보험 연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개발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보험료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을 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개발원에서 순보험료율을 산출한다. 어디서요? 보험 개발원. 이게 약간 우리로 얘기하면은 약간 연구원 같은 기능이에요. 연구원 같은 기능이니까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하는 부분을 산출하고 하는 것을 보험 개발원에서 하고요. 보험 연수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교육이 되는 거죠. 교육.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연수 자격 시험이나 교육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연수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개발원은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거 어디서 한다고요? 협회가 아니라 보험 개발원.
그 다음에 보험연수원에서는 교육 관련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금융조정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분쟁, 감독, 뭐 검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해요? 금융감독원. 그래서 금융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판정의 구속력이 없고요. 왜냐하면 판정을 했는데 이거는 위원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불복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재판 가면 됩니다. 재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에서는 판정의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금융위원회가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의, 의결, 인허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서 한다고요? 인허가, 심의 이런 것들은 금융위원회. 그럼 감독 이런 것들. 여기 감독이 나왔는데 이거는 감독을 누구 감독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거니까 금융위원회예요. 일반적인 감독, 검사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보험회사가 성립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뭐 어떤 보험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억으로 그런 포인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 그 2편 보험 법규 중에 우리 약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